가장 쌌던 그 시기로 돌아가서 매입을 한 거예요. 부동산 경매라는 툴을 통해서. 이 아파트 자체가 제일 쌌던 금액이 한 11억 정도였거든요. 그거보다도 더 저렴하게 매입을 한 거죠. 현재는 19억 5천만 원의 시세를 가지고 있다. 안녕하세요. 새벽하늘 김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직방 칼럼으로는 여러분들을 많이 찾아뵀었는데요. 직방 TV는 오늘 처음으로 또 찾아뵙는 것 같아요. 또 보시다시피 지금 4년 만에 제 책이 출간이 됐거든요. 이 출간을 기념도 할 겸, 그리고 이 내용을 좀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좀 효율적으로 매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해서 오늘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4년 만에 이제 새로운 책이 출간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 책이 바로 이제 요 책이에요. 출간 기념으로요, 퀴즈를 낼 거예요. 퀴즈를 내서 여러분들이 그 댓글로 참여를 해주시면은 그 중에 5분을 선정을 해서요, 예, 이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부동산 상승과 하락의 시그널이에요.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물가는 계속 올라가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 그거에 맞춰서 부동산 가격도 비슷하게 올라가주면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거든요. 보시면은 물가는 막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 매매 가격은 물가보다 한참 밑에 있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쭉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게 되죠. 한참 올라가다가 그냥 물가 상승하는 수준 정도까지만 올라가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게 돼요. 관성의 법칙인 거죠. 쭉 올라가는 그 특성 때문에 올라가다가 너무 많이 올랐네? 그러고 이제 하락을 하게 돼요. 단순한 어떤 그 부동산 상승 원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그 요인들을 한번 더 살펴볼게요. 이 녹색 막대가요, 바로 입주 물량이에요. 이 입주 물량의 이 가로선이 바로 적정한 입주 물량이다, 필요로 하는 그런 입주 물량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009년도 이때 입주 물량이 확 줄어들게 되죠. 수요는 꾸준한데 공급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상승을 하기 시작해요. 201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입주 물량이 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빠른 속도로 막 상승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2011년도까지 이렇게 입주 물량이 부족하니까 계속해서 이 매매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2012년이 되니까 입주 물량이 적정 수준보다 약간 더 많은 수준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매매 가격 자체가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좀 보시면은 자 13년, 14년, 15년 계속해서 입주 물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보합을 유지를 하게 되죠. 그런데 2015년도를 보시면은요, 자 이때 보시면은 입주 물량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상승을 시작을 하게 돼요. 이 부분은 약간 좀 미심쩍어요. 단지 그냥 입주 물량만으로는 또 설명이 안 되는 구간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2016년도에 다시 입주 물량이 적정 수준 정도로 떨어져요. 가격 자체는 좀 완만하게 상승을 하는 그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에 있다가요, 다시 17년, 18년, 그리고 19년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많아지죠. 입주 물량이 부족하면은 가격이 올랐다. 입주 물량이 많아지면은 가격은 떨어졌다.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요, 요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19년도고요, 이게. 입주 물량이 계속 여전히 올해도 많고요. 이제 내년도, 이게 내년도 입주 물량이에요. 그럼 내년도에는 이제 적정 수준 밑으로 살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올해까지는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입주 물량을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파란색 막대 막 보이시죠? 이게 미분양 수치예요. 미분양 호수. 얘가 사실은 이 입주 물량을 좀 더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인다라는 거를 좀 예측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아까 미심쩍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다른 시기는요, 입주 물량 부족하면 올라, 입주 물량 많으면 떨어져, 또는 보합을 해, 이런 부분이었는데, 자, 문제는 이제 이때였어요. 이때. 2015년도. 입주 물량이 분명히 많은데 왜 가격이 올랐을까? 근데 그거를 좀 보충 설명해 줄 수 있는 애가 바로 이 미분양 수치예요. 보시면은 이 미분양이 2013년도까지 좀 올라갔다가 이제 이때부터 다시 미분양이 급속하게 하락을 하기 시작해요. 이 2015년도에는
입주 물량은 많았지만 미분양이 상당히 낮은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다. 시장에서 계속 소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요. 언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겠구나. 언제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구나. 요게 바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볼까요? 현재 시점을 한번 볼게요. 현재 자, 입주 물량 2019년도에 많죠? 많아요. 그리고 미분양 지금 계속 늘어났죠. 안 좋다라는 거죠. 당연히 가격은 하락을 했고요. 내년도를 한번 볼까요? 내년도? 이게 2020년이에요. 이게 미분양 수준이 지금 뭐 살짝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긴 했네요. 근데 또 모르죠. 계속 이제 쭉 더 미분양이 소진이 될지 아니면 다시 좀 올라갈지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현재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가 않은 시장이죠.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는 부산이에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부산의 모습을 쭉 보신 거예요. 부산은 결국 언제가 제일 사기 좋은 타이밍이었죠? 그렇다면은 물론 2007년도 과거로 막 거슬러 가면 2007년도였겠지만은 최근을 놓고 봤을 때 사실 요 시기가 2014년도가 부산을 매입을 하기엔 되게 좋은 시기였다. 그럼 안 좋은 시기는 2017년도가 되겠죠. 우리가 안 좋은 시기였다라는 거를 입주 물량과 미분양 수치를 보면은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2018년도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는 우리가 3년 전부터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시기 당시에 알 수가 있었죠. 2018년도에는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많구나. 그리고 미분양도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었구나. 이런 거를 예측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시장의 흐름을 경매에 어떻게 접목을 시키는지 이제 이 내용에 대한 건데요. 2018년도 5월 11일이에요. 동래구 명장동에 있는 한 아파트가 2억 7천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시세가 얼마인가가 이제 중요할 거란 말이죠. 전용 84제곱미터니까 3억 2천만 원이에요. 공인중개사에 가서 이 아파트를 매입을 할 수 있는 가격은 이때 당시 3억 2천만 원이었다. 근데 부동산 경매라는 툴을 사용을 해서 5천만 원이나 싸게 산 거죠. 이게 07년도부터 지금까지의 부산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인데요. 낙찰받은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에요. 지금 오를 만큼 올라서 가격 위치가 상당히 높은 상황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낙찰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시장의 흐름을 알았다면은 요거는 바로 팔았어야 됐겠죠. 그리고 아예 시장의 흐름을 몰랐다면은 대단히 잘못된 시기에 매입을 한 건데 다행히 싸게 샀기 때문에 손실을 좀 줄일 수가 있다. 이때 당시는 3억 2천이었는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 가격이 어떻게 됐을까요? 84제곱미터 가운데 거 보이시죠? 2억 6,900까지 가격이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잘 안 팔렸나 봐요. 보시면 103동 층도 똑같죠? 2억 6,900에도 안 팔리니까 얘를 지금 2억 6,500까지 더 가격을 낮춰서 부동산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시장의 흐름을 어느 정도 볼 줄 알면서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싸게 낙찰을 받아야 된다. 또 다른 지역을 한번 가볼게요. 물가 계속 올라갔고요. 뭐 이때부터 막 하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이제 14년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고 현재 모습은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어딜까요? 이 지역이? 다름 아닌 서울입니다. 서울도 그러면 입주 물량을 놓고 한번 볼까요? 가로선이 이 적정 수량이라고 했잖아요. 필요한 수요량. 근데 보시다시피 서울은 항상 입주 물량이 부족해요. 이때 빼고는 08년도 이때를 말고는 계속 입주 물량이 부족했고요. 그리고 서울은 주택 보급률도 대단히 부족해요. 항상 부족하니까 얘 자체만을 놓고서 논하기는 서울은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은요, 이 미분양 추이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때 미분양이 급속하게 많아지기 시작했죠. 07년도부터 이제 미분양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참 부동산 시장은 좋았지만 미리 시그널을 줬다라는 거거든요. 입주 물량까지 많아지죠. 2008년도가 되니까. 그러니까 하락을 해요.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지금 반등을 했어요. 이때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14년, 2015년 뭐 한 요때쯤을 계기로 해가지고요. 다시 서울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위치까지 와 있는데요. 주목하셔야 될 거는 미분양이 급속하게 소진이 됐다라는 게 이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 미분양이 소진이 됐다라는 그 에너지를 끌고서
지금 이만큼이나 계속 상승 국면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서울의 미분양 상태, 미분양 수준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이제 경매 사건을 이제 한번 살펴볼 거예요. 2017년 1월 달에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한 중대형 아파트가 10억 6천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중요한 건 시세죠. 이때 당시 시세가요 14억 4천만 원이었으니까 엄청나게 싸게 낙찰이 됐죠. 그런데 이 실거래가 된 거는 12층이에요. 근데 이 경매 물건은 1층이죠. 그럼 당연히 가격 차이가 좀 있겠죠. 그럼 일반층 대비 1층이 한 1억 원 정도 저렴하면 될까요? 아니면 좀 더 보수적으로 한 2억 원 정도 저렴하다. 그러면은 아마도 1층이어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럼 시세를 1층이니까 한 12억 4천만 원 정도로 놓고 본다고 해도요. 시세보다 1억 8천 싸게 산 거예요. 낙찰받은 시점이 언제다? 제일 가격이 낮았던 2013년도. 그리고 이제 가격 상승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상승을 하는 가운데 바로 이 화살표 요 지점에서 낙찰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매입한 시점은 대단히 좋았어요. 이 그래프가요, 이 해당 아파트의 매매 가격 그래프예요. 낙찰받은 시점이 이때예요. 그러니까 매입한 시점이 이때인데 낙찰을 받은 가격은요, 이 시기까지 돌아가게 돼요. 이 아파트가 역사적으로 가장 저렴했던 그 시기까지 돌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낙찰 가격이 이 가격이잖아요. 지금 가장 쌌던 그 시기로 돌아가서 매입을 한 거예요. 부동산 경매라는 툴을 통해서. 이 아파트 자체가 제일 쌌던 금액이 한 11억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저렴하게 매입을 한 거죠. 뭐 살짝 떨어지긴 했지만 다시 반등을 시작하면서 현재의 시세는 제일 싸게 나온 매물이 지금 경매 사건이 144제곱미터니까요. 이 물건 지금 제일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 19억 5천만 원이에요. 지금 해당 물건이 저층이죠. 그러면은 10억 6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고요. 현재는 19억 5천만 원의 시세를 가지고 있다. 엄청난 재테크가 되는 거죠. 뭐 실거주 목적으로 내가 이거를 매입을 했다고 해도 매우 잘한 거죠. 절대 실패할 가능성이 없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제가 두 지역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부산과 서울. 부산을 낙찰을 받은 시기는 싸게 낙찰을 받았지만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은 그런 타이밍이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좋은 타이밍, 거기에다가 부동산 경매로 훨씬 더 싸게 이 아파트에 대해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매입을 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놓고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결론은 싸게 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다. 시장의 흐름과 부동산 경매라는 툴을 결합을 해야지 충분하게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고요. 이제 다음 장에서는 자, 싸게 사는 게 부동산 경매인데요. 항상 싸게 살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언제가 과연 부동산 경매로 싸게 살 수 있는 황금 타이밍이 될 것인지 2부에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벽하늘 김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